안녕하세요. 주식 애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공모주할 의욕이 완전히 꺾였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당하고도 공모주를 계속 해야 되는지 의심도 좀 하고 계실 거고요. 근데 그래도 2주차 종목들은 또 가셔야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벼우면 장땡인 종목들이 세 종목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모티브 링크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친환경 자동차의 전동화 전력 변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전력 변환 시스템이란 무엇이냐? 전기 모터의 구동, 그리고 전장 부하의 전원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의 충전을 가능하게끔 하는 핵심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친환경 자동차의 차량 내 전력 변환 시스템에는요, 꼭 필요한 필수 부품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LDC, OBC, 인버터입니다. 자, LDC는 수백 볼트 수준의 고전압 직류 전력을 12볼트나 24볼트의 저전압으로 바꿔주는 컨버터입니다. 이렇게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환해서 차량 내 전장품으로 전원을 공급할 때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OBC는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품인데요. 외부 에너지원으로부터 공급받은 교류 전력의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 충전을 위한 직류 전력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버터는 전기 모터가 동작되도록 하는 주요 부품인데 배터리의 직류 전원을 자동차 주행용 모터가 요구하는 교류 형태의 전원으로 변환해서 공급을 합니다. 모티브링크는 지금 얘기한 전력 변환 시스템 필수 부품 3가지에 들어가는 또 핵심 부품인 트랜스포머, 변압기, 그리고 필터, 인덕터 이런 것들을 개발부터 양산까지 한 번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동화 부품들은 개발부터 양산까지 거의 총 2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이 엄청나게 긴 개발 기간 동안에 다양한 테스트와 인증을 거쳐야만 합니다. 아무래도 목숨과 직결될 수 있는 부품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요, 부품을 전환하기에는 리스크가 당연히 좀 크겠죠. 그래서 이런 락인 효과를 기반으로 모티브링크도 진입 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쟁력은 설계와 검증, 생산까지 한 번에 다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트랜스포머와 ICCU 통합 충전 제어 장치의 설계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검증 모듈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인몰드 자동화 설비 라인까지도 갖추고 있어요. 덕분에 차량별로 맞춤화된 전력 변환 시스템을 설계 개발하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테스트 모듈을 통해서 신제품 검증도 직접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동화 설비를 통해 양산도 빨리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객 수요에 빠른 대응을 하는 업체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제품들은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현대차, 기아차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현대차의 친환경차 라인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인 건데 아무래도 전기차 캐즘을 피해가기는 어렵죠.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면서 24년 3분기 누적 실적은 다소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인도 현지 기업과의 합작사 설립을 추진, 인도 시장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존 부품들의 모듈화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와 우주항공 산업으로까지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보고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비교 기업으로는 동일기원이나 상신전자, YM텍 이런 전기차 부품 관련 기업들을 선정을 했고요. 24년 3분기 연환산 순이익 기준으로 평균 PER은 27.95배를 계산했습니다. 모티브링크의 24년 3분기 연환산 순이익 약 83억 원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7,227원을 산출했고요. 여기다가 할인율 29.88%에서 17.53%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5,100원에서 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밸류를 떠나서 우선 저렴한 느낌은 있고요. 그리고 오늘자 시총 기준 피어그룹의 PER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모티브링크는 상단 기준 PER이 23.22배로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확연히 낮아서 매력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냥저냥 좀 괜찮은 밸류 정도. 네, 그럼 수요 예측 결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경쟁률은 1075.52대 1을 기록했습니다. 2122개의 기관이 참여했어요.
비교해서 보시면 경쟁률과 참여 건수는 모두 높은 편에 속합니다.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5,100원에서 6,000원을 제시했죠. 밴드 하단과 하단 미만에도 분포가 조금 있기는 한데 상단 이상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인 6,000원으로 확정이 됐네요. 반면에 의무 보유 확약은 낮습니다. 건수 기준 2.54%, 수량 기준으로 3.36%. 네, 뭐 의미 있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보통과 좋음 사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확약이 조금 아쉬워서. 자, 확정 공모가에 따른 공모 개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금액은 약 181억 원, 시가총액은 약 743억 원으로 소형 IPO, 작은 사이즈가 되겠죠. 청약은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이틀 걸리고 상장은 20일 단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청약 가능하고요. 최소는 20주, 증거금 6만 원입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 조합에는 5%를 배정했는데요. 직원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906만 원 되겠습니다. 요즘은 적은 금액도 소화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 모티브링크도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자, 이 종목의 핵심 매력은 여기서 나옵니다. 우선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28.92%인데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215억 원, 200억 원 초반대라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올해 종목들이 다 덩치가 좀 있어서 더군다나 더 부담스러웠는데 드디어 나온 거예요. 가벼운 종목이. 게다가 최근 상장일 성과를 망치고 있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기존 주주의 비중이 낮습니다. 19.93%. 뭐 60%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20% 미만이면 부담이 훨씬 덜한 거죠. 자, 상장일에 유통 물량을 보유한 기존 주주는 5% 이상 주주인 김기철 씨인데요. 유상증자 발행 내역이 없어서 단가를 추정해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공모가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에 들고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근데 김기철 씨 유통 가능 지분이 약 43억 원에 달하는 규모거든요. 43억 원 정도.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공모 관련 내용은 이 정도 보고 내 맘대로 주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한 25년 예상 순이익과 회사 측이 제시한 유사기업의 오늘자 시가총액 기준 평균 PER을 적용을 했습니다. 25년 예상 순이익인 45억 원을 20% 할인율로 땡겨오니까 약 37.5억 원, 평균 PER은 26.27배. 그랬더니 주당 평가가액은 약 7,952원이 산출됐습니다. 공모가 6,000원보다는 32.53%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공모가가 아주 고평가다라는 느낌까지는 안 듭니다. 약간의 상승 여력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가벼운 종목은 사실 이런 밸류보다는 수급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게 작용을 해서 오버슈팅이 훨씬 나와주는 경향이 강하게 보이는데요. 워낙 지금 공모주 시장이 좀 얼어붙다 보니까 보수적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가격은 참고해 본 겁니다. 제가 가격 제한 폭이 변경된 이후에 최종 유통 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였던 종목들을 표에 모두 담아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폰트 크기가 엄청 작아져 버려서 아마 보기 힘드실 것 같긴 한데 가장 최근에 S캠을 제외하고는 다들 성과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S캠은 떠올리기 싫지만 토모큐브, 노머스, 단밀, 에이럭스 막 연속으로 손실이 계속되던 때에 MOT와 동시 상장을 했던 종목이고요. 그래도 그나마 하단에서 할인이 되고 가벼웠기 때문에 고가 기준 15% 그나마 수익권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유통시총이 200억 원대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딱히 없는 데다가 동시 상장에 걸려버리니까 힘을 전혀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밸류 그리고 동시 상장 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티브링크는 다행히도 단독 예정이고 그리고 밸류 측면에서도 상승 여력은 조금 있어 보였어요. 자, 그렇다면 옥석 가리기 체크리스트 들고 와서 체크 한번 해봐야겠죠. 우선은 가볍다라는 조건 자신 있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밸류 상관없이 만원 미만이라는 거. 최근에 PI와 아이즈넷이 만원 미만의 불패 신화를 깨버리긴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동시 상장이 우선은 큰 걸림돌이 된 듯합니다. 아이즈넷은 가격 매력도 없고 섹터 매력도 없었고 PI는 그나마 가격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봤었는데 상장 당일에는 너무 아쉬웠고 최근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기대 이상의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상장 당일에는 동시 상장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티브링크는 단독 예정이고 그리고 흑자의 밸류가 고평가 아니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낮다. 그러니까 지금 다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해봐야죠.
이런 종목까지도 거르면 우리가 진짜 청약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를 해보고 예상 균등, 예상 경쟁률, 기대 수익금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5만 5,148주가 배정돼서 균등 물량은 37만 7,574주입니다. 미래에셋은 온라인 청약 시에 모두 우대 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7만 6천주까지 청약 가능하고 증거금으로는 2억 2,800만 원 되겠네요. 최소는 20주, 증거금 6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많은 청약 건수가 유입됐던 것이 삼양 NC캠인데요. 16만 건 들어왔거든요. LG CNS 제외하고. 자, 그래서 모티브링크도 우선은 15만 건을 잡아봤습니다. LG CNS 이후에 또 떠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조금 낮춰 잡았고요. 그래서 균등은 2주 또는 3주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금은 약 5조 원 정도 잡아봤고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약 4,414대 1 정도. 비례 한 주 증거금은 4,000주 기준 1,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청약 2일차에 다시 확인해 보면서 546에 따져봐야겠죠. 자, 풀청약을 가정하고 기대 수익금 계산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7만 6천주 청약해서 균등은 2주, 비례는 17주를 챙길 수가 있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40% 기준의 기대 수익은 4만 5,600원, 80% 기준 기대 수익은 9만 1,200원 정도가 됩니다. 더 가주면 당연히 좋긴 한데 아직은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킹 이틀치 이자인 약 29,065원보다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경쟁률이 생각보다 더 낮았으면 좋겠는데 1일차 보면서 그 부분은 다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모티브링크는 전기차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 섹터 매력이 크지는 않고 막 성장성이 엄청 기대되는 사업 내용이나 기술력을 갖췄다고까지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래도 공모 구조의 메리트가 이런 단점들을 충분히 좀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LG CNS에서 분위기 반전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공포를 더 조장해버린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청약하는 가벼우면 장땡주들에서는 조금 더 확실한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대가 꼭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모티브링크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일차 경쟁률 라이브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